김대리 일로 와봐. 이게 뭐야? 이게 다 보고 나서 이거 일부러 나 연맥이려고 회사를 보낸 거 아니냐,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소장이 피고한테 송달이 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송달 시키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송달을 시키느냐. 송달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 송달이 있고, 특별 송달이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공시 송달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 송달은 말 그대로 이제 집배원 아저씨들 근무 시간 아침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상대방 거주지로 특정된 곳에 가서 이제 띵똥띵똥 누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건네주는 거거든요. 물론 본인이 당사자가 집에 있으면 직접 받아도 되고, 아니면은 가족이 대신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혼 소송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주지 마십시오라고 써 있거든요.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 근데 남편이 같이 살아. 근데 내가 그 소장을 받는 거야. 내가 쓴 거를 내가 받지 말라, 이런 거예요. 이혼 소송은 그래요. 그다음에 회사로 간혹 가다가 송달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한테 송달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동료들이나 아니면 인포에다가 맡겨가지고 그걸 막 뜯어본단 말이야. 막 소장을 뜯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그거는 비매너다. 근데 뜯어봐. 그러면서 이게 뭐야? 김대리 일로 와봐. 이게 뭐야? 이게 피고 입장에서는 이거 일부러 나 연맥이려고 회사를 보낸 거 아니냐,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죠. 우리는 보통 당사자한테 송달 예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뜯어본 사람이 잘 나쁜 놈이야. 뜯어보면 안 돼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일반 송달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서 딱 낮 시간에 딱 송달을 받을 수 있으면 제일 깔끔한 거고, 제일 빠르게 송달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거주지에다 송달하는 경우에는 낮에 빈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는 법원에서 보정이라는 거를 해요. 보정 명령을 내려서 원고야, 네가 특정을 할 피고한테 송달을 시킬 의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송달시키니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봐. 어떤 방법? 특별 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송달은 밤에는 사람들이 집에 있잖아요. 야간 송달이라던가 휴일 송달, 주말 송달 이런 게 있어요. 송달료를 일부 조금 몇만 원 정도 추가 납부를 하고 그렇게 송달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가요. 또 막 밤에 9시에 가죠. 막. 그래서 이제 송달을 시키는 게 특별 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특별 송달까지 했는데 안 받아. 못 받아. 없어. 사람이 없어.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원고 입장에서는. 공시 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일반 송달과 특별 송달까지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가 공시 송달인 거예요. 어떻게 간주해요? 공시 송달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법원 게시판이나 법원 사이트에다가 올려. 그 올린 거 자체로 해가지고 소장이 송달된 걸로 본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남들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내용은 볼 수는 없고 누구누구 피고 원고 누구 이렇게 나와요. 공시송달, 일반 송달, 특별 송달 중에서 송달이 됐어. 그러면 이제 피고들은 이제 깜짝 놀라서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30일 이내에 나의 입장을 밝힌 답변서라는 형식의 문서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30일 내에 제출을 안 했어.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라는 걸 지정을 해요. 네가 30일 동안 답변을 할 기회를 줬는데 네가 답변을 안 했으니까 그냥 네가 이 모든 것을 청구 취지, 소장의 내용을 다 인정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는 요거에 대해서 재판을 열지 않겠다, 판사가. 이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을 잡는 거예요.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하고 공시송달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소장이 송달된 걸로 보는 거는 똑같아. 공시송달은 실질적으로 송달은 되지 않았으나 송달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무변론 판결 선고기는 뭐냐면은 소장을 실질적으로 피고가 받았으나 피고가 답변하지 않았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공시송달이나 무변론이나 똑같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재판기를 한 번을 잡아요. 근데 판결 선고가 났을 때 결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변론 판고 선고기일은 피고가 받았는데 무대응한 거야. 그러면은 법원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취지를 전부 다 인용하겠다는 취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응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선고가 나면 어떻게 나냐, 원고 청구 전부 인용으로 나요. 거의 3천만 원을 청구를 했으면 3천만 원 그대로 나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거든요. 와, 거기 만약에 청구 취지 1억이라고 해봤으면 그때 거의 그래. 무변론은 그래. 오, 대박. 1억을 청구했는데 무변론 선고기일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대로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공시송달로 1억을 청구를 했어?
공시송달은 피고 내가 나의 소송이 진행된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원고가 청구 금액으로 지정하고 있는 모든 금액을 그렇게 높은 금액은 잘 인정을 안 해줘요. 판사가 다시 봐서 원고 너가 주장하는 증거들 좀 더 내봐. 그래서 증거를 좀 더 받고요. 법원 내부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면은 이 정도의 위자료가 나오겠다 하는 적정선에서 1,500이면 1,500, 2,000이면 2,000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럼 공시송달로 진행을 해주십시오. 피고가 모르는 걸로 해서 나는 좀 유리하게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좋을까? 공시송달은요 좋지가 않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공시송달로 진행을 해서 1심에서 뭐 3천만 원을 청구해서 2천만 원이 나왔어. 피고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재산에다가 여러 가지 집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통장,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피고의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압류 경매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는 그때 피고가 안 것이지. 이게 뭐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왜 내 재산에 집행이 들어왔지 하면서 그때서야 확인을 막 해보니까 나한테 소송에 걸려서 이게 공시송달로 진행돼가지고 1심이 이렇게 났구나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을 다시 그걸 추완항소라고 하는데요.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나 아무것도 못 다퉜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그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 결국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피고가 알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은 또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 공시송달보다는 정말로 얘가 송달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준비를 빡빡하게 해내야 된다. 소장이 송달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약간 찝찝한 소송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송달 관련해서 깐깐하고 조금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